안녕하세요. 컴퓨터 정보학과 21학번 전혜린입니다. 저는 3학년 유아교육과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텔관광과 2학년 B반 이승현입니다. 네, 저는 20학번 문현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0학번 조예선입니다. 제가 이제 꿈이 컴퓨터 강사인데, 이제 제가 또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애들보다 이제 공부도 이제 수업도 많이 못하게 되고, 제가 원하는 진로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좀 갈까봐, 많이 뒤처질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로가 불안하다고요? 지금 좀 시기적으로 좀 더 많이 고민이 되는 시간들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또 일자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여론들도 여러분이 보게 될 거고, 또 내가 직접적인 접촉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될까?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그 마음이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왜 불안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지금 여기 이 시대에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또 불안과 고민일 수 있는데,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지 내가 이 일을 해서 뭐 돈을 많이 받는다거나 또는 뭔가 막연하게 성공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불안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내가 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상담도 받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그 과정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을 곧 앞둔 예비교사로서 유치원 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이 길어짐에 따라 원화 모집도 힘들고 그에 따라 교사들의 인원도 감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도 줄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제 진로도 정말 불안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실은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꾸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가 줄었고 취업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정말 충분히 이 일이 정말 나는 유치원 교사가 너무 좋아. 아이들을 케어링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을 돕는 그 교육이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즐기면서 또 때로는 힘들지만 나의 그 적성에 잘 맞는 나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 공부를 잘 준비했다면 면접에서 여러분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떨어질까? 라고 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좀 더 잘 준비하고 열심히 자기의 역량을 발전시켜서 취업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알아봅니다. 면접관들은 반드시 알아봅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이 일을 꼭 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교육을 잘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꼭 해주세요. 파이팅!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찾는 인원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간호사의 일자리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4학년인 선배들 사이에서도 불취업을 넘어서 용암 취업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더 장기화된다면 저희가 취업할 시즌쯤에는 더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이제 취업의 문이 좁아진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일반적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꼭 가고 싶은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예를 들어서
이직률이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 새로 신규를 덜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의 그 간호와 치료적인 어떤 개입은 계속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꼭 어떤 병원에 꼭 취업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도전해서 취업에 성공하시면 돼요. 전혀 안 뽑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취업에 실패할 일은 0%라고 감히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임상만 병원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병원 말고도 지역사회 안에서의 간호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전문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분야에 대한 탐색을 하시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생활 상담센터 가셔가지고 진로 탐색 꼭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로. 아시겠죠? 도전해보세요. 네, 현재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사실은 임상으로 실습을 가야 될 것을 저희가 온라인 실습으로 계속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온라인 실습을 하다가 나중에 임상에 취업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은 없을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저희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정말 네, 교수님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의 실제 현장에서 간호부장님들 또 간호부의 여러 선생님들이 사실 정말 걱정 많이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VR 컨텐츠라든지 오히려 임상에 꼭 나가서 내가 어떤 접촉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어떤 스킬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히려 VR 컨텐츠나 이런 그런 교육 도구들을 속에서 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사실 더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훨씬 더 좀 근거 있는 그런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부분들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의 적응을 위해서 준비를 지금 최대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이 결정이 돼서 그 병원에 가면 그 병원 시스템에 맞는 트레이닝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기본 간호를 아주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부학 공부, 해부학 용어, 의학 용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어떤 학습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요. 교수님들도 열심히 더 많이 여러분들이 더 실제적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또 VR 지금 실습존도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급적이면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좀 예방접종도 끝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발생률이 이제 조정이 되면 우선은 실습을 꼭 현장 실습을 하도록 병원도 학교도 그렇게 동의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네,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뭐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뭐 정보통신적으로도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겨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뭐 AI가 대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뭐 한 2, 3년 전부터 또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는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비대면 어떤 이제 일자리들 형태가 또 등장이 되면서 우리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은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로라는 게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 여러분만의 고민이라고 뭐 자책하거나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 시점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뭐 취직, 직업을 잡는 거 이게 가장 많을 거고 또는 이제 진학, 때로는 이제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뭐든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지 후회감이 없는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은 우리가 뭐 학술적으로도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흥미로워하는 거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감이 조금 적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든지 그 지금 선택한 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정답의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전해 보시되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인들로부터 조언을 많이 받아요. 뭐 부모님으로부터도 받고 친한 친구로부터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진로라는 것은 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춘 선생님들의 상담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진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진로 탐색이나 적성과 관련한 검사가 있어요. 그런 검사도 좀 받아보시고 그 결과에 따른 해석도 객관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대학교는 학생상담센터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가보시면 전문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검사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뭐 고민도 들어주시고 검사 결과를 그 고민과 매칭을 시켜서 진로를 선택하는데 계속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상담센터도 꼭 방문을 해보시길 권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해요. 뭐 워크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용정보원이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람 뭐 땡 뭐 이런 사이트들도 꼭 방문을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직종에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뽑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가 늘 학생들에게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초등학생 같지만 꿈이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꿈이라는 게 결국에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대통령이 꿈이에요. 뭐 이런 거. 광고에서도 뭐 대통령이 되면 탕수육 사줘. 뭐 이런 광고도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학생들에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뭐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럼 왜 아직도 목표를 못 정했을까?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뭔가 하고 싶은 건 있지 않니?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인생의 목표로서 맞느냐 안 맞느냐 선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든 그 목표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 다만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서 벗어날 확률이 적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범위가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목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 목표를 향하게 되는 그 주변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가까운 일, 경험적인 일들. 그래서 그 경험을 징검다리 삼아서 결국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목표가 없다면요. 이거나 똑같아요. 바다에서 배를 항해를 하는데 배를 항해를 할 때는 파도도 치고 뭐 태풍도 불고 바람도 막 휘몰아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 똑같아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그래도 그걸 헤쳐서 나가요. 나갔지만 벗어난 다음에 살짝 벗어나죠. 뭐 부산항까지 가야 되는데 뭐 인근에 뭐 마산항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목표가 없다면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내리치고 어떨 때는 뭐 바람도 불지 않아서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태풍이 치면 방향키를 못 잡아서 뒤집히거나 아니면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부산항이 아니라 저 일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방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을 잡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목표점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가 필요하고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때 전문 선생님들의 도움을 꼭 받아라. 학생상담센터의 전문 선생님들 도움을 받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안심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검사들도 해봐라. 이런 얘기.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 경험적으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면 결국에는 아마도 10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점에 꼭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교수님 뭐 10년 동안 어떻게 제가 원하는 거를 못 할 수 있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직업에 들어가든지.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간혹 지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수업 시간 조금 늦게 오고. 그런데 난 너 걱정하지 않아. 너 직장만 들어가게 되면 절대 지각하지 않아. 분명히 아마 신입사원 때는 9시까지 출근하면은 아마 8시 20분까지는 출근해서 막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그럴 거야. 그게 직장이야.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너의 잠재력도 확인하게 되고 너의 적성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징검다리 올라서 결국엔 네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진로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과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목표 꼭 세우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진해 보시면 분명히 원하는 인생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저의 꿈은 번역가인데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선택을 못해서 진로가 아직 많이 불안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다르면은 이게 큰 고민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호텔 관광 서비스는 잘하는 일, 번역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호텔 관광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서비스를 잘하려면 어학에 대한 어떤 능력을 좀 갖춰야지 인정도 받고 우리가 그냥 말단 사원으로서 잘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성장을 하려면 어학에 대한 능력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번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어학에 대한 자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어학을 잘한다라는 전제하에 호텔 관광에 대한 일을 할 거예요. 그 일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번역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 직업 시장에서는 프리랜서가 좀 많습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특정한 그 기업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일거리 찾아서 그냥 뭐 일을 하면서 수익을 이렇게 얻고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젊잖아요. 아직은 젊기 때문에 어떤 호텔 관광과 관련한 업종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자신의 번역에 대한 역량도 더 키우고 그것도 능력도 발휘하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로 프리랜서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일거양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사를 꿈꾸고 있지만 제 가치관과 교사의 가치관이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사가 되고 싶은데 가치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사는 진짜 그 남다른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그 또 그 교육에 대한 어떤 보람을 평생의 그 낙으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 같은 거를 꼭 반드시 해요. 이제 교직에 있거나 뭐 특히 이제 보건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직업 흥미도 검사라든가 가치관 검사 이런 것들을 꼭 합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학생 상담센터를 꼭 가셔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검사들이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스트롱 검사도 있고 뭐 가치관 검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꼭 해보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을 명확하게 내리고 조언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평상시에 아이들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좋아할 수 있는지.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22살인데 이제 2년 뒤에 이제 학교에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진로를 컴퓨터 강사로 정했는데 혹시 적성에 잘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컴퓨터 강사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 꿈을 달성하는 데는 1, 2년 늦춰지고 이거는 늦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이런 고민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1, 2년 동안 강사가 되기 위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사가 되고자 하는데 늦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년 빨리 졸업한 친구들과 면접 때 평가를 받아서 너는 2년 더 늙었으니까 넌 탈락이야. 뭐 이런 강사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좋게 평가를 한답니다. 지금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2년 더 늦은 것은 오히려 장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다른 전공을 했는데 새로 내가 좀 전공을 탐색을 해서 다시 이제 시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각자의 조건이 다 다른데 우리는 너무나 좀 똑같은 표준화된 어떤 틀 속에서 뭔가 꼭 같아야 돼라고 하는 또 고민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역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선은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선은 따라가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교수님들을 좀 믿고 왜냐면 그 전공에서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일단 내가 선택한 그 전공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려고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졸업하고 다른 전공을 했거나 또는 이제 좀 방학을 하다가 이제 여기 어떤 전공을 다시 선택해서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은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거야? 라고 하는 자꾸 뭐냐면 지금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전에는 이랬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어떤 경험에 대해서는 기본적 역량으로 가져가되 또 여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로 베이스? 라고 하는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고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만학도들이 또 되게 많이 고민하는 거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그러면 취업이 될까요?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뭐 아주 정말 뭐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데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또 나갈 수 있는 전공 안에서도 분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고 대부분 좀 대동소이 비슷한 연령대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단은 자기가 학생 동안에 얼마만큼 잘 직업인으로서 잘 준비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면접 과정 중에 또 많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동안에 열심히 잘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잘 통합이 된다면, 즉 여러분이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그것들이 소통되고 또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물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흘러가는 거죠, 같이. 열심히 수영해서 일단은 좀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혼자서 고민하거나 비슷한 또래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소극적 대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학생생활 상담센터라고 해서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생활 상담 센터에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좀 문을 두드리시고 거기에서 우선은 나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 나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어른으로 더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몇 가지 검사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을 잘하는지에 대한 탐색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탐색하고 또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전공에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검사를 하고 좀 더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과 사실은 잘하는 것은 거의 좀 유사하게 맞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그거겠죠. 시험이 다가오면 또는 어떤 과목은 재밌고 어떤 과목은 재미없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재미없는 내가 좀 잘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성이 안 맞는가 봐 이렇게 하고 전체를 다 부정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학생생활 상담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대 학생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산대학교는 인근의 어느 대학보다도 취업 경쟁률이 아주 높은 그런 대학이고, 무엇보다도 취업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고, 여러분을 잘 지도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 선생님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선생님들과 꾸준한 관계를 맺으시고 찾아가시고 취업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꼭 목표를 꼭 가지세요. 10년 후의 목표가 있어야지 5년 후에 도달점, 1년 후에 도달점,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공부만 하지 마세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기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고 그러다 보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 취업에 성공하시고 건강하시고 멋진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산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안산대학교에 온 것은 정말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교수님도 또
또 학교의 관계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그려가는 데에 좀 더 열정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합시다. 안산대학교 학생들 화이팅!